이런 분위기는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좀 왔다 그때 그러면은 와도 문제인데. 그때 와도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아니야, 이걸 완전히 이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동감을 얻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 상담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야. 잠깐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락으로 가겠구나. 너무 신랄한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진 기태형의 네. 뭐야 한 거야? 편집할 거야. 진행 나보고 하라는 거지? 사실 저희가 공지를 했었죠. 고민을 받고 상담소를 열어보겠다. 주제 넘게. 주제 넘게. 이렇게 친구끼리 고민 나누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또 고민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고민 없어요. 고민 없으세요? 인생이 편하시군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네. 자, 어쨌든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라고. 안녕하세요. SES 광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저희 부부는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자기 전 대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편이에요. 7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도 큰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대단하네. 성격 차이로 인한 사소한 투닥거림은 꽤 자주 있는 편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이과형 T, 남편은 감성 과다 극 F입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꼭 털어놓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은 날이면 하루 종일 그 일을 곱씹고 괴로워합니다. 처음엔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느껴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같은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런 반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감 위주의 리액션을 해보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른 예로는 남편이 요즘 살이 너무 쪘다며 자주 얘기하고 같이 사진도 찍기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간식을 좀 줄여보거나 틈틈이 운동이라도 해봐요 라고 조언하면 꼭 시간이 없다고 해요. 물론 바쁜 거 알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점점 저도 지치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요. 고민을 털어놓는 건 이해하지만 그만큼 변화하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남편의 고민 상담과 불만 표현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상담소 이거 지금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락으로 가겠구나. 지금 읽으면서도 속으로 막 생각이 났죠. 무슨 얘기 해줘야겠다. 무슨 얘기 해줘야겠다. 너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 제가 ENTJ라 공감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공감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해결책을 현실적으로 팩폭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T들의 특징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그냥 뭉뚱그려서 공감해주고 마음만 달래줘. 물론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근데 전혀 해결에 도움은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건 난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F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 해결 방안책을 원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털어놓는 거야. 이게 이제 F와 T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공감하고. 어떤 부분을 공감하셨나요? 내가 딱 얘기해 줄게. 둘 다 공감돼요.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하시죠? 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는 이제 더 F 성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남편분처럼 이런 일로 곱씹고 괴로워하고 막 상처받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긴 해요. 저는 약간 쿨한 성향이 되게 심한 편이라 그럼에도 내가 뭔가 상처받고 털어놓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와서 이분께 털어놓을까요? 안 털어놔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올 걸 알거든. 내가 너무 강한가 봐.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피드백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오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평소 때 다른 것들은 이제 내가 이게 그 이해도 해주고 들어도 주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워낙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게 워낙 임팩트가 세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주는 건 아닌데 정말 공감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공감을 안 늘 해. 해결책만 제시를 먼저 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동감을 얻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오니까 우리 상담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여기 지금 우리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제 남편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내분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인간이 못 돼요. 그냥 여기 보면 아니야 알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그게 T와 F의 극명한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아내분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해보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아내분께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보니까 해주고 있는 조언들이 남편분한테 도움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들었을 때 도움 되는 위로가 말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니까 더 힘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사진을 찍기 싫은 거는 살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살이 쪄서 그렇다고 하면 간식을 좀 줄여보시고 운동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운동을 할 때 처음에 너무 욕심을 많이 갖고 우리 진짜 해보니까 어렵네. 도움이 될 것 왜냐면 같지가 이게 않은데? 어려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이렇다라는 정도만 하시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정답은 아니, 당연히 뭐 아니니까. 정답을 드리지도 네. 못했고 드릴 수도 없는데 우리 이거 한번 나가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BGM 큐. 우리의 권태기 기다려야 할까요?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나고 있는 커플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엄청 자주 싸우는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가 권태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 요즘 표현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행동이나 말투도 확실히 변했고요. 근데 자기는 권태기가 아니래요. 예전에는 과분한 정도로 표현도 많이 했던 남자친구인데 요즘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많이 외롭네요. 이 시기를 기다려줘야 될까요? 놓아줘야 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헤어지십시오. 네. 그냥 나락갈까봐 잘 못했는데. 헤어지십시오. 네, 네, 이건 헤어져야 그게 합니다. 정답입니다. 만난 지 1년 됐는데 권태기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는 거는 네, 있을 수 이건 없어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분위기는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좀 왔다 그때 그러면은 와도 문제인데. 그때 와도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아니야, 이걸 완전히 이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너 아직 느끼고 있어, 안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갑자기. 봐. 표현도 엄청 줄어들었고 행동이나 말투도 확실히 변했고요. 이런 거는 변하셨어요. 여긴 연애할 때.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우리 연애할 때 비교하면은 변했다고 얘기했고 근데 연애할 때처럼 그러면 그것도 비정상인 거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그 연애 때 텐션을 여전히 바라는 내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해.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시기에 이렇게 된 거는 정상. 근데 우린 이 정도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라고 사귄 지 1년인데 이런 지금 분위기 나온다는 건 비정상. 사귄 지 1년이면 가장 좋을 때 아닌가요? 근데 나는 사실 위험한 이 방송용이 아니라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 알아서 우리 PD님이 편집해 주세요. 내가 이미 팩폭했잖아. 헤어지세요. 아니 헤어지는데 어. 이 원인이 뭔지를 내가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마.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여자가 느끼기에 권태가 벌써 왔다라는 걸 느낀 정도면은 얘가 좀 변했다. 아니 만나는 횟수도 줄었고 표현도 엄청 줄었고 행동이나 말투도 확실히 변했고 그건 변한 겁니다. 외롭대. 말이 돼. 사귄 지 1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외롭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사연자분 더 좋은 분 만나십시오. 네. 자기 짝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그 여행 나만 몰랐던 진실. 이거 읽기가 무서운데? 자, 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연애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연애 오래 하셨네요. 네. 남자친구는 성격도 좋고 좋은 친구도 많아서 평소에도 술자리나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전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동남아로 여행을 갔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하던 여행이라 저도 즐겁게 다녀오라고 응원해줬고 가끔 영상통화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뒤 우연히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무서워. 남자친구가 저한테는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업소에 갔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죠. 그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결국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다. 아무 일 없었다며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왜 남의 카톡을 함부로 훔쳐보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그런 곳을 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저에게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걸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넘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신뢰가 무너진 관계라는 신호일까요? 아, 우리 여자분이 착하신 건가? 당장 헤어지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도 잘못한 거고요. 그러고 와서 아무렇지 않게 슬쩍 아니 일단 뭐 당연히 거짓말 하겠지. 와서 뭐 솔직히 말하겠어? 간 거 잘못한 겁니다. 카톡 내 거 다 보세요. 카톡 보면 왜 안 돼? 아, 저희는 비번도 같아요. 카톡 보면 왜 안 돼? 그렇지. 서로 그걸 못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치도 안 그 되는 애플 거야. 이걸로 다 되어 있어. 그럼요. 무슨 결혼 프라이버시야, 전제하에 이거. 만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예. 내가 와이프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가 상대가 나한테 주는 거지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게 그럼요. 아니야.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일단 믿음이 끝났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설사 안 갔더라도 믿을 수 있겠어요? 아, 갔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 계속 품을걸? 그 믿음이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행복을 그 큰 걸 놓치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가면 난 그렇습니다. 나라고 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걸 놔두면 여자분이 나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결혼 정말 신중하게 네, 선택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행복합니다. 지인한테 털어놓기도 창피하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상처가 되겠지만 정말로 그럼. 좋은 사람, 자기 짝은 다시 있습니다. 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상- 걸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보는 찾을 수 있어. 눈도 길러지는 거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본인이 더 소중하고 본인이 더 가치가 높아. 자, 다음 거 읽어주세요. 남편 요리 어찌합니까? 요리가 맛이 없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남자와 결혼 후 독일에 거주 중인 3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시아 마트도 없고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입니다. 어우,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음식이 갈망이 너무 크고 간절합니다. 주말마다 고맙게도 항상 남편이 요리를 해주는데 너무나 건강한 맛이고 와, 너무나 건강한 맛. 맛이 없어요. 하지만 늘 맛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요. 참고로 제 남편은 비건입니다. 평일에 남편이 출근하면 제가 라면이나 떡볶이, 스팸 등등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걸 알아서 디톡스를 해야 한다면서 풀과 감자, 콩이 가득한 요리만 해줘요. 제 남편도 태영님처럼 인스턴트나 달다구리 간식은 건강하지 않다며 먹지도 않고 저도 못 먹게 합니다. 고기 사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남편이 밥은 먹지만 한국 사람처럼 연속으로 먹는 거는 힘들어해요. 저는 도대체 뭐를 먹고 너무 건강한 남편 요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귀엽고 재밌는데, 근데 정말 얼마나 힘들지는 상상이 돼요. 이게 솔직히 사람이 먹는 충족이 없으면 그 정말 지옥이거든요. 여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먹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맛있는 거 좋아해.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겼을 때는 그게 그 행복이 배가 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이미 지금 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일단 한국 사람 없고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없는 곳이고 남편은 비건이고 그거 자체가 먹는 너무 거 안 쉽지 않은 맞으니까. 어려운데. 이 남편분의 식단이 맛은 없지만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맛을 더해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맛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왜냐면 우리 그 남편분께서 요리를 좀 더 배우시는 게 그러니까- 어떨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모든 음식이든 간만 좀 맞아도 먹을만 하거든요. 소금도 아예 배제시키시는 건지 소금도 건강에 해롭다 이래서. 근데 독일도 소세지 엄청 먹고 막 이러잖아. 아니 근데 소세지, 스팸 등의 문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든 조금 더 맛을 좀 나게 그 요리법을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건강하고 너무 좋은데 나는 소금을 조금 쳤으면 좋겠어 라든가 뭔가를 가미를 좀 하면은. 그리고 요새는 진짜 달달이도 정말 저당
제품도 않고 그다음 대체당 쓰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남편분이 본인이 없을 때 그런 걸 먹을 것 같아서 본인이 해주실 땐 풀감자 콩이 가득한 요리를 해준대잖아. 응. 그럼 뒤에서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봐봐. 드시고 있는데 같이 먹을 때도 남- 드시고 싶으신 거야? 평일에 남편이 출근하면 제가 라면에다 떡볶이, 스팸 등등 몸에 안 좋은 거를 먹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드시긴 한다는 거네.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밸런스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 말도. 근데 정말 또 심각한 거는 지금 사연자분은 비건이 아니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기도 혼자 있을 때 먹으러 가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차라리 이건 어때요? 남편이 음식 해줄 때 본인이 먹을 고기만 그냥 소금 후추 간해서 스테이크 같은 거 해가지고 남편이 해준 요리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근데 뭐 디테일한 이야기를 쓴 건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안 좋은 음식이란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리고 저기요.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먹으면 두 번 먹고 싶고 두 번 먹으면 네 번 먹고 싶어요. 저기요.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가- 상처 주고 계세요. 사연자님께. 아 거기 가가지고 사연자님 중간중간 한인마트 떡볶이, 라면, 가서 스팸 등등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일주일에 몇 번일까? 뭐 어쨌든 본인이 비건인데 비건 음식 못 먹게 하면은 어떻게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음식에 확고한 그 취향은 본인만큼 있는 거니까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3년 차. 네. 아 이거 이외엔 뭐 두 분이서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사실 것 같은데 이것만 잘 해결되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여사친이 필요해 5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직장 누나와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요. 아우 나 이거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일주일에 2-3번이요. 퇴근 시간은 저녁 8시예요. 너무 자주 마셔서 그 문제로 싸우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사친을 만들고 싶대요.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누나가 부르면 술 마시러 나가요. 요즘 너무 그 문제로 힘들어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그 이상 관계가 아니라고 그냥 술 마시는 것 뿐이라고. 이게 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고 애가 있어 없어? 애가 없어? 나 같으면 이혼해. 응. 애가 없으면 이혼합니다. 저는. 말이 돼? 진짜 뭐야? 장난해? 아 진짜. 근데 이제 만약 애가 있어. 그럼 이혼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뜯어 고쳐야 되는데. 남편분 그 같이 보시면 좋겠네. 정신 차리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아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하실 겁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화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제가 다 이제 해결했어요. 다음 거 넘어가시죠. 네. 잠깐만 뭔데 한번 보자. 자 남편이 직장 누나 뚜껑 안 날아가게 잡고 있을게요. 퇴근하면 술 마시고 한 새벽 1시를 뭐? 부르면 술 마시러 나가?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문제점들이. 근데 직장 누나인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직장 형이면 괜찮아? 조금 나은 거죠, 그거는. 당연하죠. 아유, 진짜. 아 잠깐만, 왜냐면 포인트가 많아. 이제 술을 자. 많이 먹는 것도 문제야. 지금 여자 다 문제인데, 진짜 문제야. 누나가 제일 문제인 거야. 이성이잖아요. 아내를 챙겨야지 직장 누나가 부른다고 나가서 술을 새벽까지 먹고 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 일이야. 직장 형이면 내가 이혼하라는 소리까지는 아이. 안 해. 같이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가족이야 가족.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이 대답이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냥 술 마시는 것 뿐이라고. 그럼 그냥 남자친구 만나서 드세요.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심각합니다. 아,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약간 그 피로감이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식의 아버지. 네. 결혼식의 아버지? 무슨 내용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고민을 말하기 전에 제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저희 집은 이혼 가정이고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가 아빠를 정말 극혐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아빠를 따로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저는 몰래 만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혼식인데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하고 싶은데 엄마는 아빠를 결혼식에 부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 좀 상처를 받으실 것 같은데
제 어머님한테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그 아버님의 그 관계는 당연히 어머님이 무언가 있겠죠. 상처도 있고 당연히 너무 아플 텐데 그건 어머님과 아버님의 관계고 아버님과 자녀의 관계는 또 달라요. 터치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것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딸이 원하는 게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라면 딸을 위해서 그건 좀 용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딸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지금 저희 부모님을 더 이게 사랑도 알게 되고 저도 이제는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데 자식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식의 소유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케어를 해줄 뿐이지 성인이 됐을 때는 저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딸이 아빠 손잡고 결혼식 입장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어머니 마음도 저희가 이해해요. 이게 너무 그게 얼마나 싫겠어. 이게 사람이 오래 살다가도 상대가 이게 정내미가 떨어지고 아니, 이거 당연하죠. 끝나면 이거 정말 네. 보기 싫어지는 하지만 내 딸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 결혼식 그 몇 시간 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님의 고민이니까 이 따님 너무 이해가 가고 어머님한테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고 엄마한테 좀 진심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어쨌든 좋을 것 어머님을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니까 어머님한테 그럼요. 딸의 마음을 그걸 이해한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하시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만 아버님이랑 하고 싶다라는 걸 꼭 잘 엄마한테 설득을 했어요. 진심으로 호소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싸워요. 딸 셋을 가진 40대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싸워요. 사소한 화장실 사용 순서부터 옷 정하기까지 온갖 이유로 싸우는데 싸워도 너무너무 싸워요. 와,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돼. 남편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엄마가 혼을 내고 중재를 해줘야 한다며 저에게 올바른 중재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젠 점점 지쳐가네요. 유진님과 태영님도 딸 아이 둘을 키우시는 입장에서 주로 아이들이 어떤 일로 다투는지 그렇게 다퉜을 때 어떤 방식으로 두 분이 아이들을 중재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이건 저희보다 더 고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둘밖에 안 되잖아요. 둘하고 셋은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엄청 싸우는 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큰애가 좀 여려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한테 좀 져주는 것도 있다고 해야 되나? 트러블 나는 걸 싫어해서 자기가 피하고 저주고 맞아, 넘어가고. 오히려 막 크게 싸우는 일은 저희는 별로 없어요. 근데 깨작깨작 너무 싸우긴 하지. 둘 다 막 센 편이 아니라서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동생은 어리니까 언니가 그걸 좀 봐줘야지, 네가 이해해야지 막 이러면서 언니를 좀 탓하는 편이고 그래서 반대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 그냥 내가 언니야. 언니 부분도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강자 약자가 있어요. 근데 봐봐, 오빠가 봐도 뭐 로린이가 엄청 큰 잘못을 하는 게 아닌데 로이는 되게 그걸 아니야. 뭐라 하고 근데 로이도 아직 애야. 엄마 아빠의 온전한 사랑을 받다가 그래. 동생 나온 것도 그런데 자꾸 동생 편만 들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면 얘도 그 감정에서 내가 그래서 가끔씩 그래, 얘기하거든. 당연히 그러지 알아. 말라고. 약간 페어하게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봐도 같은 상황에서 말을 할 때 언니니까 네가 좀 참고라는 그런 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 근데 그거가 계속되면 로이가 큰 애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따로 달래주고 그게 아니라고 해주긴 하는데 우리 이건 딸이 진짜 셋이니까 쌀새. 얼마나 정말 더 복장 터지고 시끌벅적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 같겠네요. 화장실 사용 순서. 전 이거 정해진 것 같아요. 어. 언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 딱 평등하게 저는 바라보려고 해요. 아니야, 근데 서열은 필요해. 서열이 필요하지만 이거 서열이 무슨 필요해. 화장실까지 서열이야. 아니, 먼저 아니. 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기가 매일 있는 아침마다 사소한 싸움. 매일 있는 거야. 등교하려면 화장실 하나인데 셋이 아이. 나눴어. 그러면은 법 딱 룰을 정해주는 그러니까 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룰을 먼저 간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쓰는 거. 같이 도착했어. 급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골치 아픈 일이야 그렇게 되면.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로 얘들아, 그래서 싸우지 싸우는 게 마. 아니거든. 사이좋게. 나는 무조건 뭐든지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 어차피 깨박히고 다
답이 없는 거라서. 네. 사연 봤는데 네. 뭐 어떠셨는지. 솔직히 조금 더 가벼운 사연들이 올 줄 알았는데 좀 딥했어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지만 조심스럽지 않게 대답은 해드린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뭐 도움이나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일단 좀 분위기 봐가면서 할게요. 솔직히 팩폭은 내가 더 한 거 아니야? 막? 자, 내가 나락가는 거 아니야? 저희가 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잘 이게 곱씹어 보시면 또 이 안에 또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커플들을 위해 저희가 한 가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음에 또 좋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